폴란드가 또 얼마 전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 추가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폴란드가 진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폴란드 최대 규모 방위산업체인 PGG의 회장 세바스찬 흐바웩이 바로 다음 달 국내 방산업체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2023년에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대박 신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PGG 회장 방문의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에겐 기껏해야 방산업체 회장 하나 방한한다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PGG는 그냥 흔한 방산업체가 아닙니다. PGG는 폴란드 방위산업을 책임지고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초거대 기업인데요. 알기 쉽게 한국에 비유하자면 국방과학연구소,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등 초거대 방위산업체가 통합된 공룡기업입니다. 실제로 2013년 설립된 PGG는 폴란드 국방부와 관련 부처 산하 31개의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폴란드 현지 수출을 위해선 다른 관계 부처에 앞서 PGG부터 통과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폴란드 방위산업의 실무 끝판왕인 셈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기업의 수장인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와 한국 무기체계 추가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왜 국빈급 인사를 한국에 파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깃장을 놓는 KF-21 보람에 호주가 간만 보며 단물을 빼가려는 AS-21 레드백, 현재 폴란드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두 가지 무기체계입니다. 인니와 호주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자기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을까 슬슬 눈치 보며 망설이고 있는 사이 폴란드는 크게 한 건 지를 생각인데요. 실제로 폴란드가 KF-21에 보이는 관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진작부터 한국의 항공기술력에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7월 대한민국의 제-53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과 함께 현지 댕볼링 공군기지에서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표면상 한폴 공군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우정비행이었지만 그 속내는 한국 FA-50의 우수성을 폴란드 공군이 실기체로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랙이글스는 FA-50과 같은 계열 항공기인 T-50B에 폴란드 공군 고위지휘관 4명을 태우고 50여 분간 함께 비행했는데요. 비행이 끝나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은 브릴리언트, 판타스틱, 원더풀을 연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좋은 인상은 4조 원대 규모 FA-50 48대 도입 계약으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얼핏 FA-50 48대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전술기만 무려 400여 대 이상을 보유한 한국에서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전술기는 기껏해야 95대에 불과한데요. 이런 소규모 공군에서 무려 기존 전술기 보유량의 50%가 넘는 숫자를 한 번에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로 제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려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지간히 한국 무기 체계가 우수한 게 아닌 이상 도저히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9월에는 폴란드 정부가 직접 움직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키엘체에선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방산업체도 다수 참가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또한 개최 하루 전에 미리 MSPO 행사장을 방문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유일하게 방문한 한국 방산업체 부스가 다름 아닌 카이 부스였는데요. 카이 관계자를 만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FA-50과 KF-21에 대한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영향인지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앞서 말한 PGG 회장이 KF-21 사업에 참여하면 영광이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2월에 예정된 PGG 회장의 방문은 뜬금없는 게 아니라 무려 7월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KF-21 사업 참여 계획을 마침내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러니 다수의 전문가가 2023년에도 한국과 폴란드 방산 계약이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덕에 주제 모르고 까불었던 인니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이 꾸역꾸역 KF-21의 인니를 안고 갔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인니가 없어도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만큼 KF-21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니에게 넘겨준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니의 미납금이야 배째라고 누워도 늦든 이르든 언젠간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한국은 미납금 완납이 되기 전까지 시제기는 물론 KF-21에 사용된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대려 빚더미에 앉은 데다 손해 남은 것도 없는 인니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짜증만 날 뿐 정말 하나도 손해 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참여한다면 호박이 덩굴째 굴러오는 셈인데요. KF-21의 진짜 비상은 5세대기로의 개량을 앞두고 있는 블록2와 6세대기를 계획하고 있는 블록3부터입니다. 폴란드가 KF-21에 참여하게 된다면 5세대기인 KF-21 블록2부터 참여하는 것이죠. 폴란드는 최신의 5세대기를 선점할 수 있어서 좋고 한국은 인니를 버리고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심지어 이런 경우는 KF-21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AS-21 레드백인데요. 이건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BWP 보르숙이라는 자체 IFV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보르숙은 기본 25톤, 증가장갑 착용 시 40톤이나 나가는 중장갑의 IFV입니다. 게다가 무장으로는 30mm 부시마스터2 기관포와 7.62mm UKM 2000 동축기관총 한 대를 탑재하고 있어서 화력면에서도 기대할 만한데요. 그러면서도 시속 7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와 도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준수한 성능의 전천후 IFV입니다. 폴란드는 이 보르숙을 K2와 함께 주력 IFV로 운용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에서 레드백 현장 시험을 진행하자 기존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본 전투 중량만 42톤에 달하는 육중한 차체에 최대 40mm 기관포에서 뿜어내는 막강한 화력, 12.7mm 기관총이 연동된 RWS, 정측면 모두 30mm 기관포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에 경합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르숙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빠른 기동력의 폴란드는 50년은 앞선 기술이다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현지 생산과 원가 절감을 위해 폴란드제 포탑인 GSSW-30을 탑재한 폴란드형 레드백 PL-21을 따로 개량해 제시하자 넋이 빠져버렸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성능도 환상인데 서비스는 그보다 더 미쳐버린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비교적 가벼운 보르숙을 전방에서 K2와 함께 운용하고 든든한 레드백을 후방에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2월 PGG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도 바로 이 레드백 도입 계약을 구체화하고 추가로 KF-21 사업 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이제 폴란드는 단순한 거래 상대를 넘어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허브인 폴란드와 우호 관계가 형성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요. 폴란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